일반 분양을 12억 5천에 받았다는 얘기고요. 4억 9천? 조합원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였던 겁니다. 분양가. 노후도와 관계없이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이제는 그런 법까지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집이라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 집을 언제 사느냐, 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죠. 좋은 지역을 잘 선택하시고 좋은 걸 과거에 오래전에 취득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익을 본 사례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 이제라도 그 어떤 곳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또 어떤 전략을 써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집을 사라고 자꾸 얘기하는가? 자, 하락론자도 있고 상승론자도 있습니다.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고요. 고성장 시대에 살고 있고 고금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쓰리고라고 하죠. 근데 이제는 나의 노후의 삶도 준비를 해야 되는 고충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나를 위해서 또는 먼 미래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과 달라질 수가 없겠죠. 시대가 변화하는데 옛날의 사고방식과 예전의 마인드만 가지고 지금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후회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60세 인구가 1000만 시대입니다. 고령화,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분들, 제가 정말 우리 형님들, 누님들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왜 힘내야 되냐? 정말 힘듭니다. 60세 기준에서 보면은요,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부모님들 봉양하셔야 되죠. 자, 나의 노후 준비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뭐가 따라옵니까? 요즘에 자녀분들이 결혼 늦게 하시죠. 자, 뭐 출산도 늦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녀 부양까지 합니다. 자, 삼중고를 겪고 있죠. 노후의 삶도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삼중고 시대에 어떡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다 보니까 50대, 60대 분들이 미친 듯이 뛰고 계신 겁니다. 저는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정말 위에 그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하시고 재테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나의 노후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노후의 삶을. 그리고 안정적인 나의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주와 투자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최고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미래를 준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 집 마련을 왜 해야 하는가를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선 재개발 예정지에 집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봐보세요. 개발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개발이 되면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 발생하는 이익과 신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개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상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의 제도와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죠.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어떤 심의 단계들도 축소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좀 선점을 하시고 좀 빠르게 진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곳들이 보통 10년 동안 봤더니 자산이 3배씩이나 증가한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뒤에 영상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투자지에다가 10년을 갖고 있는 입주권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재개발 지역에 일반 분양을 하죠. 이거를 받는 분들이 뭐냐면 분양권이라고 하죠. 청약 통장을 써서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분양. 자,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받는 건 뭐냐면
입주권, 조합원으로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그 오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물어봅니다. 자, 청약통장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자마자 들어주는 게 청약통장입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50년, 60년 동안 무주택으로 청약통장 하나만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극명한 현상이 벌어나느냐? 자, 재개발 투자를 하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을 투자해서 한 10억을 번 사람이 있고요. 자, 그 전에 1억도 안 들어간 시절도 있었고요. 뭐 한 5천만 원 가지고 취득했던 곳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들 좀 이따가 영상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자금들이 들어갔을 때 이익이 10억 이상 발생됐다면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 대비했을 때 받으면 피가 1억, 2억 이 정도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잘 써서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또 실수하게 돼요. 그 실수했다는 건 뭐냐면 많이 안 오를 건데 개발 호재가 별로 없는데 그런 곳들에 청약을 했다는 것이죠. 왜? 청약통장을 뭔가 의무감에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청약통장 기다려야죠. 기회를 봐야죠. 조건도 맞춰야죠. 그래서 청약통장에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몇 살에 어디부터 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넣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실수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면 수도권 안쪽으로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최대한 들어와 주는 게 좋은데 이거보다 뭐가 훨씬 더 이익이었다? 이 재개발 투자. 불과 10년입니다. 오래 걸리신 분들은 20년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게 개발이 안 됐다고 가격이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한남 뉴타운 아직 안 부셨죠? 근데 어때요? 프리미엄. 건물이 그냥 빌라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프리미엄이 5억, 10억, 15억이 올라간 겁니다. 자, 음마 아파트 강남에 많이 들어보시죠? 아직 안 부셨습니다. 그 구축 아파트가 30억이 갑니다. 자,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75년생이에요. 얼마 갑니까? 60억, 80억이 가는 시대입니다. 그 아파트들도 과거에는요 6천만 원, 1억, 10억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비싸, 떨어질 거야, 안 될 거야, 저게 언제 되겠어라고 했는데 참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2025년이 됐습니다. 두고두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계 리버뷰자입니다. 청약과 입주권입니다. 그럼 뭔 차이냐? 자, 봐보세요. 자, 이 98제곱미터 13억 7,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프리미엄이 2억 1천만 원. 답심리의 같은 청계 리버뷰 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뭐가 된 겁니까?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프리미엄이 2억 1천만 원인데 밑에를 딱 봤더니 프리미엄 10억 7,100만 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2025년 2월 18일 기준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뭔 차이냐? 2억 1천만 원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분이 어떻게 일반 분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억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던 분은 입주권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13억 7천이면 2억 1천을 빼보시자고요. 그러면 일반 분양을 12억 5천에 받았다는 얘기고요. 15억 5천에서 10억 7천을 빼면 4억 9천?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조합원이 갖고 있었고 조합원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였던 겁니다. 분양가. 그러니 이게 입주가 2027년인데 자, 여기를 개발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5년, 10년, 15년이 걸렸겠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여기에 그냥 빌라 한 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층 주거지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곳들을 과거에 내가 취득을 해놨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0년을 그냥 집을 갖고 있었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4억에서 5억대 받았고요. 한 사람 청약통장 들고 계셨던 분은 12억 5천에 받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12억 5천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실제로 입주하려고 하는 분이 받았다. 그럼 12억 5천이 현금이 있던가 나머지는 대출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자본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들고 있었으면 과한 대출이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죠.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에 받으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15억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나는 얼마에 받았다고요?
5억 원에 받았다고요. 나머지 10억은 뭡니까? 프리미엄이잖아요. 추가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서 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체 사업성이 좋았다 보니까 보상금까지 나와버린 거죠. 아파트 받으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2025년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약과 입주권을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시면 어떠냐면 이거 심란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란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노후가 심하지 않다면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재개발만 하더라도요. 모아타운 100군데 이상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신속통합 개발도 60군데 이상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께서는 제가 이런 자료 없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면은요, 한 5억, 10억은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개발이 많이 진행된 곳, 자,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관리처분,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 개발이 단계들이 갈 때마다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개발은 계단식 방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추진합니다. 여기서, 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철거 딱 들어가면, 뭐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풀립니까? 의심이 풀려요. 의심이 풀릴수록 뭐가 가격이 올라간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한남 3구역 아니겠습니까? 2주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2주 하네? 여기 정말 개발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늦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에 들어가야 말 그대로 우리가 저평가라고 하고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20년, 30년, 40년 청약통장을 들어서 이 집 새 집 받아야지라는 전략 아닙니다. 노후되어 있는 곳에 12억 들여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요. 2, 3억 들여서 사서 10억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누가 가지고 계셨죠. 계셨기 때문에 조합원이 됐고 조합원이 됐으니까 이익을 받은 겁니다. 그 사례들이 또 어떤 곳들이 있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환경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계 자이에 이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합정역입니다. 합정역 일대의 이 저층 주거지 보이시죠? 2009년 사진입니다. 2009년도에.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28억, 25억이 갑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 어떻게 사? 이랬던 분들은 이익을 못 보신 거고요. 거기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합원 가격에 뭐를 받았습니까?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일반 분양에 받으신 분들도 지금 현재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 분양이 훨씬 더 큰 이익을 발생시켰다. 앞으로는 도시목합 개발법도 나왔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 사업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노후도가 좀 안 돼도 관계없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지금도 국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시간이 지금부터 한 5년만 지나면 내가 선택했던 곳들, 내가 봐왔던 곳들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개발을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데, 교통, 상권, 공원, 학군이 좋은 데들의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포에 보면은요, 레미안 푸르지오 자주 들어보시죠. 이 레미안 푸르지오가 빌라촌이었습니다. 이런 빌라촌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한 3,800세대 정도 되죠. 자, 3,800세대의 대단지로 바뀌면서 30억을 가고 있습니다. 마포에 30억.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세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건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상점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이렇게 네모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죠. 자, 그냥 이렇게 개발하자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롯데캐슬입니다. 자, 이렇게 멋있게 변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18억 정도의 지금 가격을 가고 있고 25억 정도의 가격을 가고 있습니다. 20평대와 이제 30평대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가가 20평대가 한 5억 정도, 그리고 30평대가 한 6억 중후반
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다고요? 조합원 가격, 분양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지역들, 저층 주거지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아파트는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부셔서 이익이 나는 것보다 낮은 지역들을 개발하면 이만큼의 일반 분양물이 생기는 거예요. 재개발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사업성인데, 이 사업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분양물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 집을 주고 팔아서 공사를 해서 집을 지어서 파니까 이익이 발생해서 그 이익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한강벨트라든가 강남벨트 정말 난다긴다 하는 데들 아닌 이상은 우리가 요소요소에 저가로 숨어있는 곳들이 아직 있고 그런 곳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북권도 지금 25억이 가고 30억이 가는 시대를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곳들을 잘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조금 고민되시는 지점이 있죠. 여기서 이 영상에서 뭐 20군데 30군데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쪽 끝과 서쪽 끝 한강벨트 라인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앞쪽의 강남 쪽은 지금 재건축으로 다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이 재건축 라인들 여기는 자본이 있으시고 고액의 자산을 갖고 계시다면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식을 짓고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입하셔도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를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아래로 옆으로 좀 파생해서 들어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1등을 선택 못하면 2등, 2등을 선택 못하면 3등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최대한 인근으로 붙을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야 된다. 자, 아래에서 올라올수록 한강벨트 쪽으로 올라올수록 가격이 높죠. 그죠? 내려갈수록 지방 쪽으로 경기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낮아집니다. 흑성 라인, 노량진 라인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도 재개발을 하고 있죠.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등포 일대 이쪽에서 이 목동 일대까지 지금 재건축들 다 예고하고 있죠. 이런 라인들. 일단 이 벨트에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초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또 어딜 봐야 되냐? 봐보세요. 끄트머리 이쪽이 서울의 끝. 자, 이쪽이 서울의 끝인데 동쪽에서는 끝이 어딥니까? 이 광진구 벨트. 이 라인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수가 움직이니까, 용산이 움직이니까 이 두 곳이 가격이 높아요. 자, 마포 일대도 이 라인까지는 다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좀 되어 있어서 대단지로 만들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대단지를 예고해 있는 곳들이 이 벨트 그리고 이쪽 용산 라인이죠. 국제업무지구 지금 대형 호재들의 개발이 따라 들어오고 있고 강남의 마이스 이쪽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벨트를 놓치지 마라 일단은. 그리고 이 벨트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뒤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뒤쪽에서는 대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세대, 1500세대, 2000세대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곳들 라인을 좀 잡아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한강 쪽으로 내려올수록 가격이 높다. 자, 근데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자본이 많으셔서 비싼 데를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심, 무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라인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로 일반 분양을 받느냐? 아니죠. 아직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저층 주거지로 들어가고 빌라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양라인, 군자라인 여기가 5호선 벨트잖아요. 딱 이 강동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도심으로 이어지면서 마포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 라인 안쪽으로 일단 먼저 선점해서 본다. 지금도 한 1, 2억대, 2, 3억대로 투자가 가능하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청계자이처럼 그죠? 마포 레미안처럼 다 그냥 저층 주거지였어요. 그런 곳들이 지금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인들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쪽 같은 경우에 마포 합정 라인 아까 마포 그 푸르지오 보셨죠? 푸르지오 보여드린 것처럼 뒤에도 빌라촌이고 길 건너에도 보면 역세권 앞쪽으로 그냥 이런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하는 곳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정역에 별표 한번 치시고요. 자양벨트 라인 쪽으로, 자양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기를 맞다 보니까 피로감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선정이 아직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억대 이 정도 자금에서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곳 어디 있는지 한번, 저평가되어 있는 곳,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곳, 향후에 정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10억, 20억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곳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집은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없으니까 불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최대한 좋은 곳에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완화의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요. 불안정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 경기와 부동산 거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면 집을 부시고 짓는 게 제일 빠르다고 판단할 것이고요.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게 노후도가 75% 이상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70%, 60%, 50%로 줄어드는 시대가 됐고, 그 시대 속에서 도심복합개발법에서는 노후도와 관계없이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이제는 그런 법까지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엄 사태가 왔고 탄핵 국면이 왔었죠. 자, 이 상황에서도 서울 집값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전세값도 상승 쪽으로 가닥 잡힙니다. 이주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한강벨트 라인 개발 예정지들은 선점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나의 자본이 변하려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2억에서 3억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꼭 투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고민, 살까요, 갖고 있을까요, 팔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정말 앞으로 더 좋은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만나서 그 가이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